자, 우리 그거부터 좀 정리 좀 합시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거에 대한 기초 내용을 좀 정리 좀 하고,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것 좀 정리한 다음에 확통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윈터에서 진행하는 확통은 한 4장 나갔어요. 지금 한 4장 나갔어요. 윈터 고사는. 그래 여기 유치삼을 대답한 친구가 있네. 윈터에서 드는 친구들 중에 아무도 없었어가지고. 자, 그럼 우리 고1 내용 정리 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쌤은 여러분들이 고1 내용 중에요. 일단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게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 자, 이 녀석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가지수를 세는 게 결국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건 단원이 총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1단원이 경우의 수고, 2단원이 확률이고, 3단원이 통계인데, 여러분들이 수원을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수원의 1단원이 지수로 함수잖아. 그걸 잘 모른다라고 해서 수열 내용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진 않아. 지수로 함수 그래프랑 등차 등비는 살짝 좀 다르니까. 물론 뭐 등비 수열이 지수식꼴이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솔직히 뭐 공차 공비 구하는 거랑 지수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랑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그지? 그런데 확률과 통계에서는 1단원이 경우의 수고 2단원이 확률이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 2, 4, 6.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6분의 3. 비슷한 결인 거 느껴져요? 결국 1단원에서 학습하는 경우의 수들을 여러분들이 곧잘 세셔야 2단원에서 학습하게 되는 확률은 조금 그냥 따라오는 느낌 정도로 가실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저랑 개념을 배워보시면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하거나 내가 외울 게 산더미거나 뭐 미적처럼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가볍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 같은 경우들은 제가 정리를 좀 해줄 거고, 그럼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되고 문제를 풀면서 좀 감을 잡으셔야 돼. 그런데 특히나 지금 현재 여기 고3들은 다 그 이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확통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 안 돼. 확통은 제가 봤을 때 굳이 마플까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딱 요 교재 정도? 근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연습할 건덕지가 필요하다면 교재에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으니까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럼 여러분들 한 센 정도만 딱 사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차피 3학년 친구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올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어차피 다 수축에서 나올 거야. 얘기했다시피.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합의법칙, 고배법칙에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몇 개는 좀 배워놓을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답을 내는 과정 중에 뭔가 더해서 마무리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곱해서 마무리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 자, 뭐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가 있어요. 근데 이 주사위가 서로 다르다 칩시다. 그럼 서로 다른 주사위가 2개가 있어. 자, 2개를 던졌어. 그러면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민찬아 몇 개?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졌어. 그치? 36개죠? 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36가지 정도의 가지수가 나와요. 물론 우리가 살짝 고배법칙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한 거긴 한데, 그랬을 때 만약에 질문이 자, 두 눈의 수의 합이요. 만약에 내가 4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뭐 2랑 4가 나왔어. 하나는 2, 하나는 4. 그럼 더하면 6이잖아요. 그럼 4의 배수 안 되잖아?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하나가 3, 하나가 5가 나왔어. 그럼 합이 8 되면서 4의 배수가 되네요. 그러면 잘 들어.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수가 가장 작을 때가 2였겠죠. 그리고 가장 클 때가 6 나와서 12였겠지. 그럼 아마도 우리는 보통 가지수를 어떻게 셀 거냐면 A랑 B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눈의 수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4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A랑 B라고 하는 녀석을 더해서 8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A랑 B라고 하는 녀석을 더해서 12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자, 그럼 A랑 B라고 하는 녀석을 더해서 4가 된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어떤 게 1이면 어떤 게 3이면 되는 거지. 그냥 셀게요. 자, 그 다음 어떤 게 2면 어떤 게 2면 되고, 어떤 게 3이면 어떤 게 1이면 되는데, 내가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 3과 3, 1은 다른 거겠죠? 자,
자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네, 3가지가 나오겠지. 미적에 비해서는 할만할 거예요. 자, 두 개의 주사를 던져서 8이 되는 건 1, 7은 안 되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6까지 있다는 게 베이스니까. 자, 그러면 2, 6부터 될 거고 댕댕댕댕댕댕 가서 6, 2까지 될 거니까 자, 그럼 총 몇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예, 5가지 정도 있겠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12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6, 6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가 될 거야. 그럼 범준,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자, 준수 몇 가지야? 네, 9가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신 3과 5랑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더하면서 마무리했거든. 말뜻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좀만 더 봐. 예를 들어 여기에 뻔준이가 있어요. 자, 뻔준이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요. 근데 잠깐 대시코민 들려야 돼. 가는 길에 잠깐 대시코민 들려야 돼. 근데 봤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생겨서 옷걸이 그게 뭐냐 그러면서 너 이 새끼 가기 전에 빨리 매장 들려서 옷이나 좀 사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다 칩시다 그냥 범준아 알겠지? 자 그래서 범준이가 쿠민으로 오는 길이 예를 들어 이렇게 길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대요. 근데 와서 이제 개 털린 다음에 저 이제 매장으로 갔어요. 매장으로 가는 길이 뭐 대충 한 요렇게 한 5개 정도 길이 있었다 치자. 여자친구한테는 뭐냐 뭐 다이렉트로 간다고 치자. 자 그럼 범준이가 이제 쿠민 학원으로 오려면 길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장으로 가는 길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거야. 여자친구 만나려고 이제 봤더니 길은 그건 한 가지야. 자 그럼 범준이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하면서 이제 길을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범준이가 여친을 만나러 가는 길의 가지수는 범준아? 15가지죠. 그럼 이번에는 범준이가 3과 5랑 1이라고 하는 걸 뭐 했냐면 곱하셨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과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을 적용을 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이 좀 되는 부분이었다면 우리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크게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봐봐 얘들아. 자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수를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 3개, 5개, 1개를 구했어. 그 방식이 앞으로 달라질 거야. 뭔가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내용을 쓰든 고일 내용을 쓰든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세든 그랬을 때 마지막에 얘네들을 왜 더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감이 있으셔야 돼. 더하는 게 좀 당연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 그런데 굳이 내가 구분을 좀 하려고 하면 주사위를 던졌어. 봤더니 1과 5가 뭐 예를 들어 2랑 6이 나와서 8이었어. 근데 여차례가 잠깐 딴 데 봤다가 여기 봤더니 갑자기 1, 3으로 바뀌나? 그러진 않잖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는 두 눈의 수합이 4거나 8이거나 10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절대로 얘네가 한 번에 즉 동시에 발생하는 건 불가능해요.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얘네들은요. 각각이 뭔가 두 눈의 수의 합이 4, 두 눈의 수의 합이 8, 두 눈의 수의 합이 12라고 하는 그냥 뭔가 결과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죠.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이거나 또는 8이거나 또는 10이어야 돼. 가 맞아? 아니면 두 눈의 수의 합이 4이고 8이고 12이고가 맞아요? 4이고 8이고일 수 없는 거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연결할 때 얘는 또는의 느낌이 좀 강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지? 그런데 여기서 살짝만 좀 체크합시다. 봐봐. 내가 예시 하나만 좀 더 넣을게요. 자, 주머니 안에 구슬이 있어요. 구슬이 있는데 자 1부터 100까지 적혀있는 구슬이야. 그러니까 구슬이 총 100개 들어있는 거지. 내가 눈 감고 아무거나 하나 꺼내요. 그럼 당연히 100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나한테 야 주머니 안에서 네가 한 개를 꺼낼 건데 그게 2의 배수거나 자 또는 5의 배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찬이가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는데 그 공이 예를 들어 8이었다 치자. 딴 데 봤다가 쳐다보니까 20으로 바뀔 리 없잖아. 그러면 그냥 뽑은 하나하나의 결과죠. 그리고 또는이라는 걸로 연결이 됐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합의 법칙으로 더할 거예요. 그럼 여찬이가 봤을 때 주머니에서 공 하나 꺼내서 그 공이 2의 배수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가지수는 몇 가지 있어? 틀려도 돼요. 오케이. 봐봐. 범준이는?
응? 아니 주머니에서 너가 아무거나 하나 뽑았는데 이게 2의 배수거나 또는 5의 배수면 좋겠는 거야. 그렇게 되는 가지수. 70? 민찬이는? 어? 60. 그치? 60이죠? 자, 왜냐면 우리가 2의 배수 아마 여러분들 셌겠죠? 2의 배수를 세면 50이 나와, 그죠? 5의 배수를 세면 20개가 나와. 아,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그죠? 자, 왜냐면 2의 배수는 그냥 1부터 100까지 한 50개 있을 거고 5의 배수는 한 20개 있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더하면 70개가 나와서 범준이가 70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뭐 납득이 가는 답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민찬이가 60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자, 2의 배수를 세다 보면 10 같은 게 나오죠. 근데 그 녀석은 5의 배수 안에도 있죠. 그럼 그건 우리가 2번 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을 뽑으면 얘는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이기도 한 거니까 그건 2번 세면 안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빼기면 10 요렇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잘 들어. 만약에 너네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로 답을 내는 과정 중엔 당연히 뭘 좀 신경 써야 돼요? 예, 겹치는 즉 교집합에 해당되는 걸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합의 법칙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는 교집합에 대해서 항상 좀 신경을 쓰면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제가 요렇게 좀 이야기할게. 자, 예를 들어 뭔가 앞으로 문제에서 조건이 걸릴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상황을 A라고 좀 할게요. 그냥 예시로 든 거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조건이 걸리는 걸 B라고 이야기를 할게. 그럼 나는 A거나 또는 B인 걸 셌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집합의 입장에서는요 A거나 또는 B면 좋겠어니까 합집합으로 연결을 좀 지을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서 그 녀석의 개수를 내가 이런 느낌으로 좀 써주면 이게 집합 입장에서 그냥 원소의 개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합의 법칙에서는 A를 만족하는 걸 잘 세세요. 그때 B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A만 보고 세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B를 만족하는 걸 또 세. 그때는 A를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너네 5의 배수 20개 셀 때 그게 2의 배수일까 아닐까 신경 안 썼잖아. 이해됐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세고 나면 혹시 이게 겹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체크하시고 있었다면 겹치는 걸 빼는 이따가 문제 풀 때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으시죠? 만약에 없다면 없는 거고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합의 법칙과는 다르게 곱하면서 답을 내는 걸 텐데 상황이 뭔가 좀 반대적인 느낌이겠죠. 자, 볼게요. 자, 범준이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요. 근데 그렇게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범준이가 쿠민도 거치고 매장도 거치고 여친도 만나러 가야 되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 각각의 경우의 수들이요 결과의 느낌보다는 뭔가 하나의 길을 만드는 과정의 느낌이 좀 강한 거지. 느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의 느낌이 강하구나. 그리고 결국 쿠민도 가고 그러면서 매장도 가고 여친도 만나러 가는 거니까 이 자식은 동시에 발생이 가능한 느낌이에요. 근데 말뜻 그대로 막 받아들이지 마.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하셨죠? 선생님 동시에 어떻게 가요? 이런 거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 쿠민도 거치면서 매장도 가면서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려면 쿠민을 가거나 또는 매장을 가거나 이런 맥락이 아니죠. 쿠민도 들렸다가 매장도 들렸다가 여친도 만나러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연결 지으면 그리고의 느낌이 강하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도 답을 낼 수 있으면 답 내시면 돼요. 근데 헷갈린다면 저 정도의 기준점은 좀 잡으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후. 자, 만약에 이게 고1 때 여러분들이 내신을 챙겨야 되는 거면 제가 조금 더 지엽적인 것도 짚을 건데 지금 우리는 특히나 이제 확통에서는 계산하는 법이 중요해요. 계산하는 법. 그래서 그 정도만 쌤이 좀 짚으면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순열이야.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테마는 순열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울 테마는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건 고1 내용.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건 수열과는 다른 거고 그냥 말뜻 그대로 좀 이야기하면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느낌이에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느낌인데 대신 한 줄로 나열해요. 그래서 순열의 교과서에 써있는 정의를 가볍게만 좀 이야기하면
순열은 이런 말이에요. 자, 서로 다른 종류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이걸 우리는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3들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흘리셔도 돼요. 안 중요해. 알겠지? 그냥 이 녀석을 우리는 이렇게 쓰면 너무 길어서요 기호를 이용해서 앞으로는 좀 나타낼 건데, 알고들 계시는 친구들도 있겠다만 우린 기호로 이 자식을 NPR 이렇게 좀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NPR이라고 하는 기호를 봤을 때, 아, 내가 서로 다른 종류의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R개를 뽑아서 한 줄로 나열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럼 예를 들어 자, 제가 7, P, 3 이래버리면 이거의 의미가 준수야 뭔 거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뽑아서 한 줄로 나열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내 앞으로 나열한다라고 치면 내 앞에 민찬아 몇 명이 서 있을 거야? 3명이 서 있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봐봐 얘들아, 내가 한 줄로 나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면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지에 대한 순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는 건 이따가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순서를 고려하셔야 돼요. 앞으로 배울 모든 순열들에 대해서 순서가 중요한 거라. 그러면 맨 앞에 오는 녀석을 1번, 그 다음에 오는 녀석을 2번, 그 다음에 오는 녀석을 3번이라고 한다면, 자, 1번으로 올 녀석을 결정하는 게 몇 가지요? 7가지지 뭐. 온 녀석도 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2번에 올 수 있는 녀석은 6가지, 3번에 올 수 있는 녀석은 5개. 각각의 경우의 수 잘 셌고요. 그럼 더할까 곱할까? 그냥 곱하는 느낌 정도 잡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7P3이라고 하는 기호가 나올 일은 절대 없어. 근데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정도로 계산한다의 느낌만 가져가시면 된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한번 NPR이라고 합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을 하는, 오늘 내용은 좀 쉬울 거고 다음 주 내용은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할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하나 둘 서희 해서 댕댕댕댕댕댕 해서 요렇게 나열될 텐데, 준수가 봤을 때 총 몇 명이 나열될 거야? 그렇지? R명이 나열되겠지. 그럼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느르르릉 가면 여기 마지막에 R번째 녀석이 놓일 텐데, 그럼 여기 오는 가지수 몇 가지? N가지. 자, 그 다음 오는 가지수 몇 가지? N-1가지. 그 다음에 오는 거 N-2가지. 자, 해서 R번째 오는 요 녀석은 민찬이가 봤을 때 얼마야? 그렇지, 맞아요. 잘했어. 저기 뭐라고? N-R-? 아, 그치. 그러니까 괄호를 해준 거구나, 스스로. 아, 그치.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일 땐 아무것도 안 뺐고 3일 땐 2 뺐죠? 그럼 10일 때 9 빼면 되죠? 그럼 R일 때 뭐 빼면 돼? R-를 빼면 돼. 어디서? N에서. 내신을 챙기는 친구들이니까 요 정도까지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오는 게 N-R 플러스 1 정도가 오는 거구나 정도만 우리가 좀 기억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7P3이라고 얘기를 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였다라는 건 아는데 7에서 3 빼서 더하기 1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도 살짝 가벼운 내용이고,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내용은 그 다음. 자, 제가 MPN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MPN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한 줄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싹 다 나열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처음에 오는 게 N명 중에 하나, N-1명 중에 하나, N-2명 중에 하나, 쭉쭉쭉쭉 가서 다 나열할 거니까, 자, 남은 3명 중에 하나, 남은 2명 중에 하나, 남은 1명 중에 하나까지 우리가 갈 거겠죠? 그런데 우리 이거 많이 봤을 거, 여러분들 요 정도는 기억할 거라고. 1부터 N까지 다 곱하는 걸 우리는 무슨 팩? 네, N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렇게 느낌표를 좀 써주죠. 그래서 우리는 요건 앞으로 많이 쓸 거야.
이해했죠? 그런데 이 n팩이 실제로는 npn인데 여러분 뭐 고1 아니니까 그냥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걸 n팩이라 쓰겠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괜춘?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조합은 많이 쓸 거야. 지금 문제 풀면서. 알겠지? 조합은 많이 쓸 건데 자, 조합은 요 정도 느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준수가 딱 보니까 얘는 뭘 안 했어요? 예, 한 줄로 나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예, 순서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조합들은 기본적으로 순서가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지? 오케이.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구성원은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 10명 중에 3명을 뽑았는데 그게 요렇게 셋인 거냐 아니면 범준이 빠지고 준수가 들어오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은 내가 순서를 고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 뽑은 인원들에 대한 구성원은 체크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구성원이 다르면 다른 거구나 정도의 느낌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너무 장황해.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기호로 이번에는 C가 아니라 뭘 써요? 미안, P가 아니라 C를 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조합을 쓸 때는 컨비네이션 C라고 하는 걸 좀 쓴다. 그럼 내 얘기 한번 들어봐봐. 만약에 제가 6C 3을 했어요. 그럼 요거의 의미가 민준아 뭐야? 의미만 봤을 때 계산 말고 6명 중에 그치 3명을 선택만 한 거예요. 내수 중에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런데 봐봐 얘들아, 우리는 아까 n명 중에 n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게 n팩이었잖아. 그럼 3팩이라고 하는 거 몇 명 나열한 거야? 그냥 3명 나열한 거지 뭐. 이해되죠? 그럼 봐봐, 내가 여기에 3팩을 잠깐 한번 갖고 와. 그럼 이 3팩이라고 하는 건 뭔가 3명을 나열한 거거든. 그지? 그런데 내가 여기를 곱하기를 딱 쓰게 되면 무슨 법칙 쓴 거야 지금? 곱의 법칙 쓴 거예요. 그럼 곱의 법칙을 썼다라는 건 이 자식은 과정의 의미가 강하다며. 말을 좀 이어 붙여볼게요. 자, 6C3이라고 하게 되면 6명 중에 3명을 선택했어. 그리고 선택한 3명을 한 줄로 나열했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뭐가 돼요? 6P3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6P3을 계산할 줄 알고요. 3팩을 계산할 줄 알기 때문에 6C3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걸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살짝 좀 일반화 좀 시킬게. 자, 제가 NCR 이렇게 좀 쓰게 되면 N명 중에 R명 선택. 그런데 거기에 곱하기 R팩을 하게 되면 네가 선택한 그 R팩, R명을 나열한 거죠? 네. 그러면 이때 우린 요 자식이 NPR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조합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혹시라도 까먹었던 친구들은 NCR이라고 하는 녀석은 NPR이라고 하는 녀석을 자, R팩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눠주겠다의 개념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지. 선택하고 나열한 거에서 나열한 거를 약분시켜준 거야. 선택만 남게끔.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여차나 쌤이 6C3이 어떻게 돼?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혹여라도 6C3 이런 게 나오면 6명 중에 3명을 선택한 거구나 라는 의미 정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6P3이라고 하는 걸 3팩으로 나누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납득됐으면 받아들이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6P3이라고 하는 건 6명 중에 3명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6, 5, 4인 거죠. 그걸 우리는 3, 2, 1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거는 잘 우리가 안 쓰거든. 그죠? 그래서 그냥 6C3이라고 하면 6부터 출발해서 3개, 3부터 출발해서 1까지 이렇게 나눠주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럼 한 번만 더. 자, 만약에 내가 8C2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여찬이가 봤을 때 8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7까지. 굿. 그 다음에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시면 된다. 28 이렇게. 괜찮으시지? 딱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8C 아니야. 예를 들어 뭐 내가 8C6 이런 걸 해. 그러면 물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것 같긴 한데 그럼 얘는 8부터 출발해가지고 휴감 6개 써야 되네. 그리고 6부터 출발해서 6, 5, 4, 3, 2, 1로 가야 되네 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데 맞아요. 잘한 건데 내가 8명 중에 6명을 선택을 한다라는 건 결국 2명은 뭐 한 거야? 선택받지 않는 선택을 받았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따라서 8C6이나 어차피 8C2나 값은 뭐하다?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 들어본 적 있을 거고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8C6 실제로 계산해보면 6543, 6543 나가리 시키면 어차피 1, 2, 7, 8 똑같은 결과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느낌 나오면 빨리빨리 8C2 이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10C7이라고 하는 건 여차나 뭐랑 똑같겠어요? 그렇지 뭐 그런 거랑 똑같겠다라는 거야. 근데 왜 똑같아요? 선생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우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짝 다듬어서 좀 쓰면 자, NCR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우리 민찬이가 봤을 때 뭐랑 똑같아? NCR이요? 응. 그 알페페 그러니까 방금 한 내용을 일반화시키면 NC 어이. M-R 그렇지. NC N-R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정리는 해놔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배우기 전에 요 정도 느낌 정도는 조금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괜찮으시죠? 오케이. 범준아, 안 어렵죠? 일단 여러분들 막상 문제 풀면 개빡세다. 해봅시다. 뭐 잘하실 수도 있죠. 준수 괜찮아? 네. 어이야. 미적은 지금 등비까지 간 거야? 네 오늘 등비설이 극한? 극한의 성들도 했어. 봐. 샌드위치 정리? 네 샌드위치 정리까지 했어요. 샌드위치 정리까지. 어때 미적 할만해? 괜찮아요. 괜찮아? 들어가다. 민준 할만해? 월요일에는 민병 쌤이 그 하루 종일 계실 거예요. 민트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월요일에 국어 질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목요일에 화요일에는 희삼 쌤, 위태열 쌤, 영어, 수학은 뭐 중간 중간 있을 거예요. 그렇지. 후. 가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과 통계 시작을 할 거고요. 확률과 통계 1단원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경우의 수예요.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총 3가지를 배웁니다. 자, 1단원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총 3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두 번째는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그게 중요하면서 등급을 결정할 거야.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이항정리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경우의 수는 끝. 내용은 안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1단원 정도가 정말 많았을 때 여러분들 1학기 너네 3학년이지? 딱 절반 다 들어가겠다. 왜냐면 1학기 때 다 끝내야 되니까. 그럼 확률까지 들어갈 거고 아마 2학년 명제 같은 경우에는 딱 많아봤자 그 정도? 네,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가보자. 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순열. 인찬아 순열이 뭐였지? 순열이요? 그 P 맞지? P. 그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게 선택해서 나열하는 순서가 중요한 나열.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 순열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찢어서 각각을 좀 살펴보자 인 거예요. 자, 우리가 총 몇 가지를 배울 거냐면 4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 자,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 순열이래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얘기 좀 할게. 자, 중복 순열도 기호가 있어요. 우리가 PC를 쓰는 것처럼. 근데 아마 제가 오늘 이제 써줄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게 될 거예요. 거의 안 써요. 근데 내신에서 한 1번, 2번 정도에 나올 순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봤을 때 저기 뭐지? 만 안 하면 돼요. 실제로 문제 풀 때 쓸 리는 없어요. 자, 한번 볼게. 자, 중복순열은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교재도 나와 있지만 서로 다른 종류 n개 중에서 자, 문구 조금 이따 추가할게요. 자, R개를 선택하여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딱 쓰면 준수야. 뭐랑 똑같아? 순열과 다를 바가 없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순열이라고 배웠으니까. 자, 근데 중복순열은 여기에 요 문구 하나만 좀 우리가 추가할게요. 네, 맞아요. 중복을 허락하여 라는 말이 하나가 좀 추가가 돼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쓰면 잘 안 와닿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공이 들어있다라고 좀 칠 건데 A라는 게 쓰여있는 공, B라는 게 쓰여있는 공, C라는 게 쓰여있는 공, 댕댕댕댕댕댕 해서 N이라는 게 쓰여있는 공까지. 그럼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야? N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서 R개를 뽑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내가 한 줄로 나열할 거야. 뽑은 걸.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자,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류는 n개가 있는데 그때 A라고 적혀있는 공이 무한개 있는 거야. B도 무한개, C도 무한개, N도 무한개, 다 무한개.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종류가 한 가지만 있었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개수가 딱 한 개씩만 다 다르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눈 감고 R개를 뽑으면 이 R개에 있는 종류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썼어. 왜? 온 녀석도 못 오니까. 그런데 나는 얘네가 무한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눈 감고 그냥 뽑았을 때 싹 다 A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면 봐. 뽑아서 여기다 놓을 거야. 그럼 여기에 놓일 수 있는 게 1A부터 N까지 중에 하나가 놓이겠죠? 여기 놓이는 거 몇 개? N개겠지 뭐. 자, 그런데 여기 누가 왔든 그 문자가 여기 또 와도 상관없는 거야. 왜? 무한개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몇 개? N개. 여기도 N개. 계속해서 N개. 해서 마지막까지 N개가 그냥 들어가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N의 R승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우린 이 녀석을 기호로 쓸 때 이와 같이 쓴다. 기호로 쓰게 되면 조그맣게 N 크게 약간 파이를 크게 이렇게 약간 U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R 이런 느낌으로 좀 우리가 씁니다. N 파이 R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우리 이 녀석을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쓸 일은 거의 없다. 알겠죠? 내신에서 한 1번, 2번 정도에 3파이 5 계산해봐. 뭐 이 정도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뻔전에 이거 얼마겠어? 그렇지. 3의 5승 정도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쓸 일은 없기 때문에. 기본 문제 1번 좀 볼까요? 기본 문제 1번을 좀 보시면 자, 문제에서 4명이 영화관에 갔대요. 뭐 그런가며. 그런데 자, 관람이 가능한 서로 다른 영화가 3편이 있었대. 오케이. 영화가 3편이 있었구나. 자, 각자 한 편만 선택해서 영화를 볼 거래요. 오케이. 자, A라는 놈, B라는 놈, C라는 놈, D라는 놈이 있는데 영화는 3편이 있고요. 각자 한 편씩 선택해서 영화를 볼 거래. 여기까지 동의했죠? 그러면 이 문제가 주관식이잖아? 그러면 아이들의 답은 두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 3의 4승. 두 번째, 4의 3승.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둘 다 만약에 헷갈리면, 안 헷갈리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헷갈리면 따져보면 돼요. 헷갈리면 반드시 하나는 말이 안 돼. 자, 3의 4승이라고 하는 건 이런 논리 같아요. 여기가 사람, 이쪽이 영화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예를 들어 뻔준이한테, 야, 뻔준아 너 영화 뭐 볼래? 그럼 뻔준이가 쌤 저는 이거 볼래요. 해서 뻔준이가 영화를 선택을 한 거예요. 야, 민찬아 너 뭐 볼래? 그럼 민찬이도 범준이가 선택한 거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사람 4명이 영화를 3개 중에 하나씩 그냥 선택을 한 거죠. 오케이. 답은 3의 4승 81인 거야. 말도 되지? 그런데 4의 3승이라고 하면 이런 논리거든요. 뭔가 영화가 A를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럼 야 영화, 너 영화, 너 누구랑 같이 볼래? 나 뻔준이랑 같이 볼래 이런 느낌인 거지. 야 너는 그럼 얘도 만약에 4가지였다면 나도 뻔준이랑 볼래. 그럼 뻔준이가 영화를 2개 보는 거지. 좀 뭔가 이상하죠? 그지? 이렇게 반드시 하나는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순을 찾고 하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답을 내셔도 상관은 없는데 잘 들어. 왜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보통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매칭을 시키는 게 특히나 중복 순열은 좀 헷갈려. 이런 느낌이거든. 만약에 정의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면 영화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 영화를 내가 1, 2, 3이라고 합시다. A를 1, 2, 3라고 하면 자 영화 서로 다른 3개가 있어. 여기까지 되지?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배열할 거야.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꺼내서 여기에다가 한 줄로 나열할 거다라는 거지.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할 거니까 3의 4승인데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려고 하면 헷갈린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호에 너무 빠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말이 되지? 요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 괜찮? 오케이. 발전 문제 1번 체크. 자, 아이고 여러분들 이과들이잖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3이 이제 됐으니까 문과 애들이 푸는 모의고사 확통 문제는 이런 느낌이에요. 5번. 저게 대충 한 26번 정도 배치되어 있어.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발전 문제 9번. 네, 이렇게 3개 정도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 풀어보자. 틀려도 됩니다. 배운 거에서 진짜 별게 없는데 막상 문제 풀 때 잘 안 되죠? 보자. 1번부터, 그러니까 오늘은 처음이라 얘들아 조금 다 언급 좀 하면서 갈게. 1번 보자. 자, 서로 다른 종류 연필 5자루가 있대요. 오케이. 연필이 5개가 있나봐. 하나, 둘, 셋, 넷, 5. 자, 그 다음에 사람이 A, B, C, D가 있대요. 이 문제가 만약에 주관식이면 답은 2개로 갈려요. 하나가 5의 4승, 하나가 4의 5승. 근데 아마 이 문제를 맞춘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5의 4승이 복이 없거든. 그냥 4의 5승이겠거니 하고 그냥 1024로 때려 맞춰서 문제를 푼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봐봐 얘들아. 해버릇 해야 돼요. 만약에 5의 4승이라고 하면 아까랑 또 비슷하잖아. 5의 4승이면 아까 전랑 비슷한 논리로 가면 여기 4명이 사람이잖아. 그럼 사람이 연필을 선택을 한 거거든. 그지? 그럼 얘가 선택하는 연필이 5개 중에 하나, 얘가 선택한 연필이 5개 중에 하나, 이런 생각으로 간 건데 왜 잘못됐지? 라고 하면 그럼 얘가 연필 요거 선택하고 얘가 요거 선택하면 연필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 뭔가 말이 안 되죠? 그지? 자, 그러니까 5의 4승은 안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자, 4의 5승이라고 하면 연필이 애들을 선택을 한 걸 텐데 너 누구한테 갈래? 4사람 중에 아무나 하나 선택해. 저 A로 갈래요? 쌤, 저도 A로 갈래요? 그럼 얘가 연필 2개 없나 보지 뭐. 그리고 저는 B로 갈래요? 저는 C로 갈래요? 저는 C로 갈래요? 그럼 못 받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4의 5승이겠거니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굳이 정의에 입각해서 가면 서로 다른 종류 연필이 5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아
그래서 한 줄로 나열해가 아닌 거죠. 이해됐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네 사람이 있어. 근데 네 명의 사람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야 또 나와도 돼 이런 느낌인 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서 한 줄로 나열하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서 한 줄로 나열하자. 그래서 ABCD 중에 하나, ABCD 중에 하나, ABCD 중에 하나, ABCD 중에 하나, ABCD 중에 하나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다 해오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해서 가시는 게 더 낫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5번을 좀 풀어보라 했죠. 갈게요. 민준아 괜찮지? 오케이. 애들은 뭐 리미트 취하고 이런 거보다 낫잖아. 그죠? 볼게요. 자, 5번. 자, 4개의 문자 A, B, X, Y가 있대요. 뭐 그런가 봐. A, B, X, Y.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확통 시간을 엄청나게 막 숙제할 때 다른 거랑 다르게 막 고민을 엄청나게 할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봤을 때 자투리 시간 활용해도 돼요. 나 역시 제주 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답을 그러니까 식은 이만큼이잖아. 그지? 막 너네가 막 미적이나 수투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막 식 계산을 엄청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세야 되지를 짱구 굴리는 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 자투리 시간 아침에 와서 뭐 수업 듣기 전 한 30분 정도. 근데 안 풀려. 말아. 그러면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보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딱 봤는데 고민 한 2, 3분, 한 4, 5분 했는데 모르겠으면 넘어가. 그리고 저녁 때 한 번 더 보고 다음날 한 번 더 보고 요렇게 숙제를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어찌됐건 지금 방학 때 시간적 여유가 특히나 좀 있으니까 좀 자주 노출되게 정도만 해. 이해했죠? 예, 막 전날에 몰아서 하고 이러면 생각보다 문제가 잘 안 풀릴 거야. 알겠죠? 갈게요. 자, 4개의 문자 A, B, X, Y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택하고 한 줄로 나열할 거래요. 그럼 중복 순열이긴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조건이 성립을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다 조건을 보니까 야, 양 끝에는 모두 대문자가 올 거야. 그럼 대문자 X, Y 2개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 만약에 X, Y 중에 X 하나 박아놓자. 까지가 몇 가지예요? 2가지죠. X, Y 중에 하나 넣은 거니까. 아, 그 다음 여기는 뭐 넣을까? 오케이, Y 넣자. 까지 결정하는 게 2가지죠. 과정이니까 곱하고 있는 중인 거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가조건 성립했어. 나 조건 보니까 A는 한 번만 나올 거야 라고 나와있네. 그럼 어차피 양 끝에 못 넣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4개의 자리 중에 한 곳 자리에 A를 배치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4가지겠지. 괜찮죠? 그리고 나면 나는 남은 3개의 곳에는요 어차피 A 더 이상 못 써요. 대신에 남은 B, 남은 X, 남은 Y는 중복 허락해서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가지 괜찮아요? 그래서 곱하기 3의 3승. 그 어디에도 파이 같은 건 안 써요. 알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이 아니라 8번 보자. 8번 풀라 했죠? 9번 풀라 했구나. 9번 풀라 했어요? 네. 어려웠겠네. 내 의도는 8번이었는데. 아이고, 9번이면 어려웠겠다. 9번이면 어려웠겠어. 9번이면 어려웠겠어. 가자. 근데 나 내일 잘 들어. 어디 내 머릿속은 8번이었어요. 말을 9번으로 했나 봐. 자, 제가 이 확통교재를 이제 구성을 할 때요. 각각의 파트마다 이런 거야. 너네가 어떤 가지수를 세요. 가지수를 셀 때 문제의 조건이 막 너무 좀 이렇게 좀 새기는 게 빡세. 뭐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풀면서 감을 잡으셔야겠다만. 그러면 차라리 이거에 반대되는 걸 셀까? 도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네. 예를 들어 8번 잠깐만. 난 8번이 의도이긴 했는데 8번을 보시면 0, 1, 2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한 줄로 나열해서 4자리 잔수를 만들 거래요. 그런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7 이하가 되래.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우리가 4자리 잔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맨 앞에 0이 못 오거든요. 그 맨 앞에 오는 게 1, 2 중에 하나잖아. 그럼 2가지.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 자리에는 0, 1, 2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오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3의 3승이에요. 그게 전체 경우의 수지. 동의하죠? 그런데 각 자리 숫자 합이 7 이하가 되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졸라 크게 배치하면 뭐지? 그게 2, 2, 2, 2거든.
근데 그렇게 다 더하면 몇이 돼요? 8. 어차피 각자리 숫자값이 졸라 커봤자 8이야. 그러면 엔간하면 싹 다 7 이하겠네.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8이 되는 경우 하나만 빼주면 되겠네. 여서 2 곱하기 3의 3승 빼기 1 답은 53. 요렇게 푸는 거거든요. 즉 우린 이렇게 반대되는 걸 세는 걸 여사건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각각의 이제 이 경우의 수 파트들을 구성을 할 때 뒤쪽은 여사건을 활용하게끔 정도의 느낌으로 배치를 했어요. 중복순열도, 이 다음 배울 내용도, 그 다음 배울 내용도, 그 다음 배울 내용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서, 물론 시험장에서는 모르죠? 이걸 여사건으로 세는 게 난지, 그냥 세는 게 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의심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죠? 자, 9번 볼게. 어쨌든 풀라고 했으니까. 자, 9번을 좀 보시면 세 개의 숫자 1, 2, 3이 있어요. 수능 문제예요. 자, 1, 2, 3이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야. 내가 이거 조금 이따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게요.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4승 81일 거예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1과 2가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어. 예요. 여기까지 말도 이해되지? 그럼 1과 2가 모두 포함되는 거 은근히 많거든. 1112, 1122, 1123 뭐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면 1과 2가 모두 포함돼야 돼의 반대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내가 여기에 1을 넣을 거라면 그 1은 절대 누구랑 만나면 안 돼요? 2랑 만나면 안 돼.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진 마 라는 건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누구랑만 만나고 있으면 돼요? 3. 그래서 1 그리고 3으로만 구성되면 되지 않나? 1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2랑 구성되면 안 되니까. 자, 또는 2가 있다면 그 녀석은 누구랑 구성되면 안 돼? 1과 구성되면 안 되니까 2 역시 맞아 3과 구성되면 돼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세주면 되지 않나의 느낌인 거예요. 합집합교 쓴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마. 1은 3이랑 구성되거나 또는 2는 3이랑 구성되면 되지 않아?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러면 잘 들어. 1이 3이랑 구성이 되는 건, 1이 3이랑 구성되는 건 여기에 1 또는 3, 1 또는 3, 1 또는 3, 1 또는 3 괜찮아요? 2의 몇 승? 4승인 거지. 플러스. 자, 2가 3으로 구성되려면 2 또는 3, 2 또는 3, 2 또는 3, 2 또는 3. 2의 몇 승? 4승. 해서 답을 내면 틀리거든요. 느낌 좀 오시겠다만 우리가 합집합을 할 땐 혹시 겹치는 게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 1 또는 3, 1 또는 3, 1 또는 3, 1 또는 3이면 3, 3, 3, 3이 있어요. 2 또는 3, 2 또는 3, 2 또는 3, 2 또는 3 하면 3, 3, 3, 3이 있어요. 이해됐죠? 그건 겹치기 때문에 한 번은 뭐 해줄 거야? 빼줄 거라서 얘가 총 31가지 경우가 나와. 어려워요. 그죠? 예.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3의 4승에서 1 또는 3 또는 2 또는 3으로만 구성이 되는 31가지를 빼주면 되겠다. 답은 50. 유준이 이해되지? 근데 이따가 직접 세보자. 알겠지? 금방 셉니다. 금방 세요. 뭐라고? 괜찮아. 자, 두 번째 내용과 여찬이 괜찮아. 오. 그럼 여찬이는 그 뭐야? 사탐도 해요? 과탐 두 개야?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민찬이도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사탐 두 개, 옳지.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사탐 둘? 아니요. 응. 과탐 두 개. 오, 좋아. 어? 예? 물투하트야? 네. 왜요? 왜 원은 안 하고? 서울대 갈 거야? 그런 특별한 길을 걷는 이유는 뭐야? 장난이지. 수능이요? 내신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그가 하나하나 섞여 있는데. 하나 뭐라고? 섞어요. 아까 사탕 과탐? 그러니까 처음 보네. 수과목 할 수도 있어. 근데 물리는 맞아요. 물리는 원, 그 쌤은 나는 물어 물투 했었는데. 50점.
근데 물리는 어차피 그게 좀 연결이 돼서 물리는 괜찮은 것 같아. 보자. 근데 저 역시 2과목밖에 하지 않았던 세대예요. 너네랑 똑같이. 너네도 수능 2과목이잖아. 그치? 으땠으면 16과목 했던 세대잖아. 사탐 8개, 과탐 8개. 으땠으면 시절에는 그 과탐 사탐 묶어서 16개 나오던 시절이라. 그렇지. 뭐라고? 하나 틀리셨대? 아니 사탐 2점 맞으셨다고. 아 그래? 아 그건 몰랐어. 아마 석훈 쌤이 나보다 좀 위시니까 석훈 쌤이 과탐 4개 봤던 시절일걸? 4개 중에 3개를 제출하는 시절이었나? 잘 모르겠네. 응? 자, 두 번째는요, 얘들아. 자, 이제부터는 어떤 기호는 없어요. 어떤 기호는 없는데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가볼게. 후. 일단 제목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에요. 일단 순열이라고 하니까 한 줄로 나열한 거고 순서를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인데 같은 게 있나 봐. 상황적으로는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제가 A, B, C, D, E 요렇게 5개의 문자를 배열해봐 라고 얘기하면 민준아 몇 가지지? 한 줄로 나열해봐 라고 하면 땡팩 5팩토리얼 하는 거 괜찮아요? 그치? 근데 얘는 5팩토리얼이어서 혹시 계산하면 120까지 나오죠? 근데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 몇 차례까지 괜찮지? 네. 만약에 내가 여기서 A랑 B를 자리를 바꿔 이렇게 해. 그럼 여사는 방금 이거와 얘네들을 자리 바꾸면 같은 거 다른 거? 그치? 다른 거지. A, B, C, D, E 무식이야. B, A, C, D이면 순서가 다르니까. 그치. 천천히. 자, 그런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하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A, B, C 이걸 나열해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잘 들어. 이걸 나열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만약에 5팩이라고 쓰면 잘못됐다라는 정도의 느낌만 잡아가면 돼. 일단은 왜냐면 얘랑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면 순서가 틀어졌기 때문에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5팩 120까지 안에는 A, B, C, D, E랑 B, A, C, D, E를 다 다른 걸로 센 거예요. 그래서 120까지가 된 건데 지금 요 녀석은 얘네 둘이 자리 바뀌면 뭐예요? 그래도 AA예요. 그러니까 얘는 5팩이라고 쓰기에는 졸라리 겹치는 게 많겠는걸 정도의 느낌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얼마나 많이 겹칠까 인 거지. 괜찮아? 그래서 한번 봐봐. 아, 당연히 얘네들은 다른 거다. A, B, C랑 A, B, C, A, A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봐봐. 제가 만약에 여기에 1, 2, 3라고 번호를 좀 매겼다라고 치자. 살짝 구분해 볼게요.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총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A, B, C로 흘러가는 경우가? 만약에 여기 1, 2, 3로 내가 지금 붙였다 치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A, B, C로 흘러가는 경우는 6가지가 있겠지. 왜냐면 봐. 설명 좀 할게요. 자, 느낌 오시겠다만 봐. 1, 3, 2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다 다른 걸로 세야만 120까지가 나와요. 이해됐죠? 즉 내가 만약에 얘네가 서로 다른 세계였고 이것도 다 다른 상황이었으면 5팩이라고 하는 120까지 안에는 막 여기에서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게 이미 다 다른 경우가 된 거거든. 이해됐죠? 그래서 6개 이렇게 셌을 거고 마찬가지 여기도 내가 1, 2, 3로 이렇게 좀 매기면 얘도 1, 2, 3, 1, 3, 2, 2 이해되죠? 그럼 요것도 6개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여기 번호가 없는 거잖아. 실제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없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6개가 실제로 몇 개로 세져야 돼? 1개로 세져야 되는 거지. 자, 요렇게 있었으면 원래 12개였겠죠? 이해되지? 요것도 다 썼으면 그럼 이 12개가 몇 개로 세졌어야 되는 거야? 2개로 세졌어야 되는 거야. 그럼 12개가 어떻게 해서 2개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12 빼기 10은 아닐 거 아니야. 12 나누기 6이었겠지. 이해되죠? 6개당 1개로 바뀌었을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야 이거 그냥 순열처럼 생각하자. 순열처럼 생각하자라는 건 서로 다른 으로 생각하자 인 거예요. 그리고 나열한 다음에 야 우리는 중복되는 녀석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자. 근데 방금은 파악해보니까 하나의 상황당 6개가 중복을 했거든. 그래서 6으로 나눈 이런 느낌인 거예요. 태경 괜찮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느낌에 들어가봐. A, B, C 요렇게 되면 이 자식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저거 한 줄로 나열하는 가지수 어떻게 돼? 라고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만약에 내가 풀어주면 저는 이렇게 풀어줘요. 얘들아 이렇게 5자리가 있는데 일단 A가 앉을 3자리만 선택하자. 그럼 A가 앉을 3자리를 선택을 해버리면 거기에 A 박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OC3 선택하자. 그리고 남은 자리에 BC를 깔면 되는데 자리 바뀔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곱하기 2 이렇게 문제를 풀 거라는 거지. 이게 고1 애들한테 설명하는 거야. OC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 10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2 곱하면 20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느낌. 야 A, BC니까 서로 다른 거라 생각하면 몇 팩? 5팩. 근데 그 5팩 안에는 A 3개가 지들끼리 바뀌는 걸 후방 다 다른 걸로 본 거거든. 근데 그게 어차피 다 한 가지로 바뀌어야 돼. 그럼 A 3개가 지들끼리 바뀌는 경우의 수는 6가지였던 이유가 얘가 3개라서야. 그럼 몇 팩? 3팩 이렇게. 그래서 5, 4, 20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네. 한 번 더 갑시다. 민찬이 이해되잖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요거는 민찬아 가지수 어떻게 될 것 같아? 뭐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만 불러주면 돼. 요렇게만. 일단 분자는 무슨 패? 6팩. 오케이. 300 우 나이스. 이번에는 여기가 3팩 곱하기 2팩이 된다 정도의 느낌만 잡아주시면 된다. 이유는 이래. 연찬아. 자 요거 내가 다 다른 거라 생각해서 1, 2, 3라고 하면 1, 2, 3 3개가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니까 3팩까지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도 내가 번호를 붙여 1, 2로 그러면 이런 거지. 1, 2, 3 하나에 대해서 1, 2, 2, 1이 있고 1, 3, 2 하나에 대해서 1, 2가 있고 2, 1이 있고 그럼 얘네가 바뀌는 준수 전화봐. 얘네가 바뀌는 3팩까지마다 2가지씩이 있는 거지. 이런 흉방. 이해돼요? 그러니까 총 12개가 똑같은 이런 느낌인 거지. 준수 괜찮니? 예. 힘들 수 있지. 이거 힘들겠는데? 준수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솔직히. 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솔직히. 오늘 12시. 12시? 어제 몇 시에 잤어? 솔직히. 오늘 4시요. 왜 이렇게 늦게 잤어? 오늘 그 사촌들이랑 놀러. 사촌들이랑? 사촌들이 너보다 나이가 많아? 네. 그럼 뭐하고 놀았어? 밖에 나가서? 네. 술 마시고 다니고 그냥 PC방? 그래서 못 들어가가지고. PC방은 나이 적으면 못 들어가? 네. 그럼, 그래? 그럼 어디 들어갔어? 인형 뽑겠어요. 연신 내갔어. 사촌들이랑? 새벽 4시에? 그래서 원하는 인형 뽑았고? 네. 뭐 쿠로밍? 아니야? 저 민찬이 오늘 몇 시에 왔어? 저 10시 왔습니다. 3시간이 쌓이면 엄청 달라지? 아니지 3시간이 쌓이면 엄청 달라지죠. 몇 시에 왔어? 문 열기 전에 왔어. 9시에 열었어? 내가 한마디 할게. 뭐? 꼼들이 몇 시에 왔어? 2시쯤 왔어? 몇 시에 일어났는데? 네 일어났어? 7시 반에 다시 잔 거는 일어난 거 아니야? 다시 자서 나왔는데 그럼 뭐 했어? 오전에 어. 이제
아 그랬구나. 아 오케이 돈 터치. 일이 있어가지고 어허이. 이거 듣다가 어허이. 이제 끝나서 버스 들렸다고. 아이 잘했다. 몇 시였어? 원래 계획이 12시부터인 거야?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보자 얘들아. 기본 문제 2번. 준수 조용. 어. 얘들아 어떻게 푸는지 감 오셨죠? 네. 네. 준수이 범준이 이해돼? 범준이 괜찮아? 오케이. 자 보자. 자 거기 흰색 깃발 5개, 파란색 깃발 5개, 일렬로 나열할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양 끝에는 흰색 깃발을 꽂을 거래요. 그랬을 때 기본 문제 2번입니다. 같은 색의 깃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마 이 자식아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잖아. 자 여기 하나 있고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하고 요렇게 있어. 근데 나한테 양 끝에 흰색 깃발을 꽂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상황적으로 이런 거지. 여기 흰색 깃발 5개가 있어. 여기 내 앞에 놓여 있어. 아씨 어떤 거 꽂지? 하고 2개를 집어. 그리고 나서 양 끝에 꽂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양 끝에 흰색 깃발을 요렇게 하나 꽂고 이쪽에도 하나 꽂았어. 준수 상황 이해하죠? 내 앞에 흰색 깃발 5개 있었는데 요렇게 2개 갖고 와야지 하고 이렇게 꽂은 거야. 여기까지 준수야 몇 가지? 어떤 논리로? 여기까지가 어떤 논리로 3팩이야? 6가지라는 거네? 왜? 물어보는 거야? 왜 3팩이야? 세개 중에 깃발이 5개 있지 않아? 5개. 그러면 5팩인 거야? 잠깐만. 아니. 흰색 깃발이 5개 있잖아. 네. 근데 그 중에 오케이 얘네 2개가 좋겠다. 집어서 양 끝에 꽂았어. 여기까지 몇 가지냐고? 5P 5 곱하기 4. 옳지. 여기까지 한 가지인 거네요. 이유는 단조건에 같은 색의 깃발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니네가 어떤 흰색 깃발 2개를 갖고 와서 꽂든 바꿔 꽂든 구분이 안 돼요. 이해했지? 그런데 지금 준수가 잘 얘기했는데 만약에 모양이 다른 흰색 깃발 5개 였었으면 어떻게 꽂냐가 다 다르죠? 그러면 5 곱하기 4가 맞죠?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같이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사이에 이제 흰색 몇 개? 3개, 파란색 5개를 꽂을 건데 약간 AAA, BBBBB 이 느낌인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분자는 몇 팩? 8팩 나누기 3팩, 5팩 요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찬이 이해될까? 괜찮아? 어디 헷갈려 찬아? 괜찮아? 범준 괜찮아? 오케이. 태경이 괜찮고? 오케이. 민준이 괜찮고? 현준이 괜찮아? 그렇지. 자 요런 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고 계산하면 56 정도가 나오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마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순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복 순열, 그리고 두 번째 원순열. 첫 번째 중복 순열, 두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문제 잠깐 풀어보기 전에 개념 하나 더 정리하고 잠깐 문제 풀어볼 건데 2교 시대 합시다. 1교시 여기까지. 그 영상 아닙니다. 세제는잖아. 민트 하는 친구들은 오늘은 12시까지 하시나? 10시에 가시나? 선생님. 네. 근데 뭐 윈터 할 때 주말에는 좀 일찍 가라고 뭐 말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니? 유튜브. 아 그러면 맞지 그게.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렇지. 그냥 아침에 안 듣는 게 중요하지 아침에. 맞습니다. 그렇지. 자 가봅시다. 아침에 막 일요일에 막 12시에 일어나고 뭐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지. 아니. 자 볼게요. 자 보자. 자 세 번째.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3 윈터 친구들은 월요일에 시험 안 봅니다. 안 보기로 결정됐어요. 내일 한 번 더 공지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 자습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그래서 쭉이고 그냥 쭉 자습이고 수금 정도에만 테스트. 그리고 금요일도 테스트는 시간이 좀 줄 거야. 한 2시간 정도로. 그러면은 수요일은 수학만. 가벼운 테스트. 그치 수학만 가볍게. 그리고 금요일에는 국영수인데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컷 되게끔.
오 고마워. 자, 그 정도 느낌.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 수학은 아마 15문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봐봐. 예를 들어 A, B, C, D, E. 자, 이렇게 좀 있는데 요 5개를 만약에 내가 한 줄로 배열할 거야. 그러면 범준아, 가지수는? 어? 그치, 120까지 5팩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제한 조건이 좀 걸리는 거야. 어떤 뉘앙스냐면 야, 응? A, B, C, D 5개를 네가 깔 건데 A라고 하는 녀석보다 앞쪽에 C가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A라고 하는 녀석 뒤쪽에 B가 있으면 좋겠어 라는 제한 조건이 좀 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D, E는 네 멋대로.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 바로 앞에 C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C가 A보다 앞쪽에만 있으면 돼. 그리고 A 바로 뒤쪽에 B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A보다 뒤쪽에 B가 있으면 되는 이런 느낌. 그러니 C, D, E, A, B 괜찮은 거야? C, D, A, B, E 괜찮은 거야? 뭐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네. 자, 결론부터 먼저 좀 미리 오픈을 하면 자,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순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처럼 쓸 거예요. 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되시면 돼요. 자, 현재 A랑 B랑 C는요 순서가 결정되어 있어요. C 나온 다음 A 나온 다음 B 나와야 되거든. 그걸 딱 보니까 우리 뻔준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선생님, 그러면 전 A를 X라고 두고 B도 X라고 두고 C도 X라고 둘래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A도 B도 C도 다 X라고 생각을 하고 쌤 그냥 나열할래요. 그럼 그걸 나열한 거에는 예를 들어 DX, EXX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냥 우리 스스로 맨 앞에 있는 X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면? C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가운데 있는 X를 우리 스스로 A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맨 끝에 있는 X를 우리 스스로 B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즉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문자들이 있다면 그 문자를 내가 그냥 한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배열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서 DX, EX, X는 어차피 한 가지로 세질 거거든. 그러면 그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세팅되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대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서 5팩 나누기 3팩으로 계산을 하면서 20개로 답을 내시겠다 이런 거지. 우리 범주핑 이해되나? 오케이. 예를 들어 저랑 하나만 좀 해볼게요, 같이. 준수. 자, 14쪽에 발전 문제 19번 보자. 자, 14쪽에 발전 문제 19번을 보면 어느 회사원이 처리해야 될 업무는요 A랑 B를 포함해서 모두 6가지래요. 뭐 그런가 봐. 그런데 그 회사원이 이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4가지 업무를 오늘 처리할 거래요. 그런데 A를 B보다 먼저 처리할 거래. 순서가 결정된 거 보이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처리할 업무를 택하고 즉 A, B를 포함해서 2가지 업무를 추가적으로 택하고 그리고 나서 업무 순서를 결정해봐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6가지 업무가 있는데 A, B는 무조건 껴야 돼. 그럼 A, B 빼면 되죠? 그럼 남은 몇 개 업무 중에? 남은 4개의 업무 중에 몇 개 업무를 더 선택해야 돼? 2개 업무를 더 선택해야지. 그러면 약간 A, B, 그리고 X, Y 이런 느낌으로 업무가 선택이 된 거지. 그런데 A를 B보다 먼저 선택해야 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A도 별, B도 별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배열하는 건 4팩 나누기 몇 팩? 2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12 곱하기 6이니까 답은 72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민준이 이해했지? 오케이. 범준핑 이해되나? 어이. 준수 이해 안 되잖아. 괜찮아요? 어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발전 문제 11번 하나 체크. 이거 숙제를 해보고 발전 문제 17번 하나 체크. 17번.
발전 문제 20번 하나 체크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풀어보자. 자, 저랑 3개 다 한번 볼게요. 일단 발전 문제 11번. 이런 발전 문제 11번 정도의 이제 난이도가 대충 한 24번.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시작되는 23번, 24번 정도 라인 중에 한 24번 이런 거 맞춰줘야 돼. 알겠지? 자, 문제를 좀 보시면 1, 2, 2, 4, 5, 5를 1열로 나열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자, 몇이야? 30만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30만보다 커야 돼. 나와 있는 숫자가 1, 2, 2, 4, 5, 5예요. 그럼 우리 준수가 봤을 때 맨 앞자리가 뭐거나 거나 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맨 앞자리가 4가 오는 경우랑 맨 앞자리가 5가 오는 경우를 세서 준수야 곱할까 더할까? 4가 오는 경우랑 5가 오는 경우를 센 다음에 더할까 곱할까? 그래서 더하면 되겠죠? 그럼 맨 앞에 4가 온다라고 치면 남은 숫자가 뭐뭐뭐야 준수? 그걸 배열해야 되겠네 뒤에? 그럼 가지수 어떻게 돼? 뭐 완전 다 계산 안 해도 돼? 뭐 나누기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아니 뭐 분의 뭐 이렇게. 일단 분자로는 뭐가 들어갈까? 300. 분자 이 새끼야. 500. 그렇지. 분자 500. 자 500인 이유는 5개를 나열하니까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 다음 준수야 분모는 300. 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200. 오케이 200. 끝. 또 200. 왜? 왜? 2가 2개고 5가 2개니까. 괜찮으시죠? 준수 괜찮아? 어이 천천히. 자, 그럼 이제 맨 앞에 5가 왔어. 그럼 뒤로 나열할 건 우리가 민찬이 된다. 여찬인가? 여찬이 해야 돼? 그치. 아니 찬찬찬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5가 온다라는 건 뒤쪽에 1 그리고 2 2개, 4 하나, 5 하나 깔면 되네요. 자, 그럼 뻔준 분자로 무슨 팩? 좋아. 분모로 2팩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좀 애매했다고. 자 봐봐. 야 1 하나, 2 2개, 4 하나, 5 하나니까 겹치는 문자가 2 2개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2만 2개 있으니까 몇 팩으로? 2팩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더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잠깐만 좀 보고 계셔봐. 밑에 쌤을 가능성이 상당히 중국을 안 써서 틀렸어요. 나 알고 있는데 67인 거야. 나 하나 달라가지고 뭐가 있는데 1을 안 하는 경우가 안 했어. 70 있었어. 그건 좀 쌤 했던 거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각인을 못 보고 1 각인 유효한 줄 300. 전체적으로 준수 이해되나?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안카드 문제 좀 봅시다. 괜찮아? 매운 거? 매워? 죄송합니다. 자, 12번. 17번. 자, 17번을 보면 천천히 자, 어느 건물에서는요. 출입을 통과하기 위해
각 자리가 0과 1로 이루어진 8개의 문자열의 보안 카드를 이용하려고 한대요. 확통에서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얘들아 문제를 그냥 천천히 또박또박 잘 읽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국어보다 쉽잖아. 자, 이 보안 카드 8자리 문자열에 1의 개수가 5개이거나 또는 문자열의 처음 4자리가 0110이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다. 아, 오케이. 출입 조건 2개 오픈했네요. 첫 번째가 1의 개수가 몇 개거나 1의 개수가 5개거나 5월이죠. 그 다음에 0110으로 출발하거나 이면 보안문을 열 수 있대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는 네가 보안 카드로 설정할 수 있는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잘 들어. 나는 요 사건을 잠시 A라고 합시다. 근데 요 사건은 1번이라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녀석의 가지수를 잠시 2번이라고 합시다. 느끼셨었어야 되는 거긴 한데 자, 이걸 세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적용을 할 건데 또는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합의 법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가셨어야 되냐면 당연히 1번 세셨어야지. 그땐 2번을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두 번째 2번도 세야지. 그때는 1번을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에 1번과 2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없나? 를 여러분들이 세셨어야 된다는 거지. 또는이니까요. 그걸 안 세셨으면 70인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1번 가볼게요. 1이 5개 있으면 된다는 말은 0이 3개 있으면 되는 거지. 따라서 분자는 무슨 팩? 8팩. 그리고 나서 나누기 5팩 3팩으로 가주시면 된다. 그럼 개수 세주시면 56가지 정도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번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0110으로만 출발하면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각 자리는 총 4자리가 남았는데 0 또는 2, 0 또는 0 또는 1, 0 또는 1, 0 또는 1, 0 또는 1이죠. 그러니까 이게 몇 승? 4승으로 가주면 되는 거지. 16. 자, 그리고 나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건 이런 느낌이네요. 나한테 0110으로 출발하면 되는데 그게 2번을 만족한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1이 몇 개면 돼요? 네, 1이 3개만 더 추가되면 되는 거지. 그럼 1도 5개가 돼버리잖아. 그럼 따라서 우리는 그 뒤에 나머지가 1, 3개랑 0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1이 5개가 되면서 0110으로도 출발을 해버리는 거지. 그럼 이건 두 번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1110 그냥 깔면 되는 거지. 그럼 강세도 4가지긴 한데 그냥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가면 4팩 나누기 몇 팩? 3팩으로 여러분들이 세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4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얘 더하기 얘 빼기 얘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 68인가요? 여기 나오겠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 다음 20번. 지도 나쁘지 않네. 자, 표와 같이 이것도 얘들아 막 말이 길어서 꼼꼼히 막 안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사실상 읽어보면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자, 3과목에 대해서 2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6개의 과제가 있대요. 근데 과제 1을 제출해야만 과제 2를 제출할 수 있대. 혹시 이해 못했을까봐 예를 들어 준수야 국어 A가 나오면 뒤쪽에 국어 B가 나올 수 있어. 수학 A가 나오면 뒤쪽에 수학 B가 나올 수 있어. 수학 C가 미안 영어 A가 나오면 뒤쪽에 영어 B가 나올 수 있어. 이런 말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결국 이런 거 아니야?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1 다음에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각각의 과목을 같은 문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A라고 하는 녀석을 그냥 국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B라고 하는 녀석을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C라고 하는 녀석을 영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냥 이거를 나열해. 예를 들어 그냥 뭐 A, C, B, A, B, C 이랬으면 그럼 얘는 국어 1, 국어 2, 영어 1, 영어 2, 수학 1, 수학 2 이런 느낌인 거지 뭐.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자, 분자는 무슨 팩?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 이렇게 된다. 자, 우리가 오랜만에 경우의 수를 대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아 풀이는 졸라 짧아요. 근데 그것까지 떠올리는 게 빡센 거라 풀이를 적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다. 당연히 뭐 필요한 거 적으셔야겠지만 이해했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내용 오늘 딱 하나만 배우고 일찍 마무리하자. 그죠? 주말인데 일찍 끝내줄게요. 야스. 자, 네 번째 뭐지? 그치, 원순열 좋습니다.
준수 조용. 혹시 이렇게 공격하는 거 괜찮아? 네. 이런 대상이면 필요하거든. 아 그래 수업이 또 그지? 원래 현서가 해야 되는데 현서가 없어. 아 그치만 이제 최고의 방패거든. 현서를 해야 되는데 현서가 없어. 그래도 범준이한테 하기에는 범준이는 그 마음이 여려. 범준이 마음이 너무 여려. 여찬이한테 하기에는 제가 아직 여찬이를 잘 몰라. 친해져야 돼. 유진이한테 하기에는 유진이는 에이스야. 진민이도 에이스야. 너밖에 안 남았잖아. 자 갈게요. 자 원순열. 자 원순열이라고 하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당연히 문제에 지금 제가 여기다 쓰는 조건은 붙어요. 문제에 붙는데 항상 뭐라고 나와 있을 거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내용들 중에 가장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수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은 빠져요. 그러니까 현 고1 이제 새로 되는 고1부터는 이 내용을 안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수, 삼수, 사수하면 안 배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고1이 되는 애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고3이지? 삼수하면, 그치 삼수하면 이 내용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준수가 봤을 때 좀 어려우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그치? 자 회전. 미안하다. 자 회전에서 일치하면 자 한 가지로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들아 봐. 어찌됐건 순열이니까 순서가 다르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면. 근데 여기서 회전에서 일치하면 한 가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원탁이 있어요. 제가 이 원순열을 여러분들한테 납득시키려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납득을 좀 시킬 건데 조금 이따 적을게요. 알겠지? 납득시킬 방법은 두 가지고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섞어서 쓰면 되는데 예시 하나만 좀 들면 이렇게 원탁이 있어요. 근데 약간 뭔지 알죠? 중국집 가면 이렇게 음식 돌아가는 거 이해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좌석이 총 4개의 좌석이 있어요. 근데 잠시 이 좌석이 뒤쪽에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치자. 1, 2, 3, 4 이렇게 매겨져 있었다 칠게요. 그랬을 때 4명의 사람이 왔어. 자 앉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범준이가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건 다르죠. 왜? 뒤쪽 의자 번호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뒤쪽 의자가 번호가 있었으면 4명이 왔으면 4팩인 거네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게 그냥 세는 거였으면 4팩이에요. 그러면 24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했죠? 그런데 번호가 이제 없었다라고 칩시다. 알겠죠? 번호가 없으면 자, 4사람 앉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A, B, C, D가 이렇게 앉았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A, B, C, D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 4팩은 얘네 둘을 다르다라고 본 거야. 왜? 뒤쪽에 번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범준이가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건 다르거든. 이해했지? 근데 이제는 번호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A, B, C, D A, B, C, D 느껴지시겠다만 돌리면 이거죠. 돌리면 이거고 돌리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순열에서는 이거 4개를 우리는 한 가지로 셀 거예요. 원순열에서는 돌렸을 때 상황이 똑같으면 조금만 더 할게. 봐. 준수 이해 안 되지? 네. 어디가 됐어 준수야? 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봐봐.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 A, 여기에 C, 여기에 B, 여기에 D 이렇게 앉았어. 그럼 준수가 봤을 때 위에 거 밑에 거랑 같아 달라? 이건 다른 거야 얘들 알겠죠? 왜냐면 A 왼쪽에 B, A 왼쪽에 C니까 이건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걸로 보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순서가 다르지 않잖아. 돌리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A, C, B, D, A, C, B, D, A, C, B, D 요렇게 갔으면 잘 들어. 그냥 우리가 뒤쪽에 좌석에 번호가 있었다라고 하면 4팩은 이거를 8개로 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24가지가 된 거지. 4팩의 입장에서는. 느낌 이해됐죠?
그런데 내가 이걸 원순열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건 8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는 거야. 이해했지? 4개당 1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원순열을 생각하는 첫 번째 방식은 마찬가지 순열처럼 세요. 순열처럼 세는데 너네가 중복하는 개수를 잘 파악하는 거야. 한 개의 상황당 어차피 똑같은 상황일 거니까 한 개의 상황당 몇 번이 똑같은지를 보는 거야. 선생님 8개 이렇게 세면 안 돼. 이거 둘은 다른 상황. 한 개의 상황이 몇 개 있는지. 그래서 중복 개수를 잘 세면 돼요. 그걸로 나눠주면 되겠다. 일반화시키자. 요렇게 있어. 자, 내가 여기에 지울게. 요건 M명을 안 칠 거야. M명을 안 칠 거야. 그래서 좌석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라라라라, 다라라라라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야 M명 앉아 라고 얘기를 하면 M팩인 거 이해돼요? 그치? 그래서 M팩이지. 근데 의자 뒤에 번호가 없었다라고 치자. 그럼 얘네는 한 개의 상황당 4개가 똑같았죠? 왜? 4사람이다. 5명이면 5번 돌아가겠지? 6명이면 6번 돌아가겠지? 자, 이건 M명이니까 몇 번 돌아가? N번 돌아가. 나누기 N. 자,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NN 약분시켜주면 N 마이너스 몇 팩? 1팩. 정말 쉬운 문제는요, 그냥 이것만 알아도 돼요. 정말 쉬운 문제는.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하면 내신 1등급은 못 받고 그 이유까지 좀 여러분들이 한 개의 상황당 똑같은 게 N번 나왔기 때문에 N으로 나눈 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여러 가지 순열도 그렇고 원순열도 그렇고 처음에 순열처럼 세네. 근데 중복되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는 게 결국 여러 가지 순열의 메인 내용이네. 괜찮으시죠? 오케이. 두 번째는 이렇게 가볼게요. 내가 민찬이한테, 아니 내가 준수한테 이런 거야. 준수야. 지금 여기 좌석 몇 좌석 있어, 준수야? 그치? 그럼 내가 근데 준수야 이거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놓은 거야. 그럼 내가 준수한테 자, 우리 준수 앉고 싶은 자리 아무데나 한 자리에 앉아. 라고 해서 준수가 하면서 여기 앉았어요. 여기까지 몇 가지, 준수야? 응? 여기까지가 한 가지예요. 뭐 배운 거 먹었어? 괜찮아요? 그 왜 한 가지인지 얘들아 조금만 생각하면 이제 납득이 돼. 왜냐면 뭐 한다 했어요? 예,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준수가 어디 앉든 준수는 무조건 여기 앉았다라고 볼 거야. 이해했죠? 대신에 그 다음 사람 범준이한테 야, 범준아 어디 앉을래 했을 때 범준이가 하면서 이제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범준이가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준수랑 떨어져 있고 싶어 해서 여기 앉는 거 어차피 다 다른 경우지. 왜? 이제는 준수가 기준이 되거든. 약간 원점처럼. 준수가 앉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인데 준수가 앉는 순간 무조건 여기 앉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준수보다 한 칸 왼쪽, 2칸 오른쪽, 3칸 왼쪽이구나. 한 칸 오른쪽, 뭐 2칸 오른쪽, 건너편 쪽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얘가 한 가지긴 한데 개 중에 한 가지인 거지. 왜? 얘가 기준을 잡아요. 얘가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지. 그냥 이제 내가 기준이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나면 그 뒤쪽은 순열처럼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나머지 n-1명은 야 니네 편한 대로 해서 n-1팩 이렇게 세겠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알아두시면 된다. 유진이 이해됐지? 연습하자. 준수 이해돼요? 오케이. 이러면 여러분들은 1단원에서 3분의 1 정도를 배웠어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후. 보이겠지 이거? 자 보자. 원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삼각형이야. 자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명 앉을 거고요. 하나, 둘,
꼭 원탕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알겠죠? 셋, 넷,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좀 이따가 칠게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원순열을 그리고 나서 내가 이따 퀴즈 하나 낼 텐데 맞추면 이제 다음 시간에 커피 쏠게요. 우와. 알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준비 됐어. 2명. 또 가자. 2명으로 가자. 시가 3명으로 솔직히 가고 싶거든요. 제가 맞출 사람 한 2사람 정도 보이는데. 하고 내가 고3 2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저 여기 고2 하나. 명재 에이스. 레전드 있어. 명재 에이스. 수학 1등. 너무 잘해. 자, 보자 얘들아. 봐. 이번 명재들 진짜 고1들 개 잘하거든요. 거기서. 준수가. 자, 보자. 아이고, 건강하자. 알겠지? 오케이. 자, 보자. 자, 만약에 내가 1번처럼 접근한다라고 치면 일단 얘들아 기본적으로 순열처럼 생각할 거니까 8팩. 이 자식도 순열처럼 생각할 거니까 8팩. 이 자식도 순열처럼 생각할 거니까 8팩. 요 자식도 순열처럼 생각할 거니까 8팩. 약간 괜찮지? 그런데 나는 나눠줄 거야. 중복되는 개수로. 똑같은 상황당, 한 개의 상황당 몇 번의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지. 내가 8팩으로 본 건 얘들아 뒤쪽에 번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상황당 똑같은 게, 자, 준수야 몇 개 있어요? 한 개. 예, 상황당 똑같은 게 8개. 그치, 8개 있는 거지. 괜찮아요? 독특한 화법이네. 자, 그래서 얘는, 자, 얘들아, 번호를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하면 돌아가는 게 8번 있는 거 되죠? 그래서 얘는 8개. 이건 맞춰야지. 방금 한 게 이건데, 그지? 자, 여차나? 얘는 한 개의 상황당 똑같은 게 몇 번 있어? 너가 어딘가 앉았다 생각을 하면 돼요. 민준이는? 4개. 뻔준이는? 4개. 4개. 똥민이는? 4개. 좋아요. 4개죠. 왜냐면 얘들아 잘 봐. 만약에 여기에 우리 뻔준이가 여기 앉아있어. 뻔준이가. 근데 뻔준이가 여기 앉아있으면 돌리면 뻔준이가 여기 있는 거지. 쌤, 뻔준이가 여기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다른 상황을 생각을 한 거지. 한 개의 상황에서 뻔준이가 여기 앉는 거 돌리면 여기 앉는 거고 돌리면 여기 앉는 거고 돌리면 여기 앉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개의 상황당 똑같은 게 4번이니까 나는 여기에서 나누기 4로 들어가겠다 인 거죠. 자, 태경. 얘는 똑같은 상황 몇 개? 그치, 2개. 그렇지. 범준이가 여기 앉았으면 여기 앉는 거지. 쌤, 범준이가 여기 앉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조건인 거지. 다른 상황을 본인이 생각을 한 거지. 이해됐죠? 누군가 어디 앉았다면 걔랑 똑같은 건 여기 있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2개. 자, 우리 민준이 여기. 그치, 얘는 3개인 거지. 여기 하는 거 똑같은 거 돌리면 여기, 똑같은 거 돌리면 여기. 이해돼요? 그래서 나누기 3. 요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된다. 삼각형의 자석이 어떤 게 날카로웠다. 그치. 준수야, 집중하자. 괜찮으세요? 이건 빨리빨리 짚어줘야지. 뭐 하는 거야? 말하려다 말하는. 그게 더 잘못된 거지. 그럼 바로 말해줘.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2번. 자, 2번을 여찬아. 좌석 몇 개 보여? 8개. 여찬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아무 데나 하나 앉자. 앉았어? 거기까지 몇 가지? 범준 몇 개? 현준아 어렵지 않을 거야, 알겠지? 뭐라고?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 빼고 앉을 수 있는 경우를 쓰더라고요. 아니 우리 뻔준이가 지금 여기 좌석 몇 개 봐요, 뻔준아? 8개? 근데 이 좌석은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 범준이가 어디 앉을까 막 고민하다가 한 자리 선택해서 앉은 거야. 거기까지. 그러니까 몇 가지? 7
720? 존나 많네. 아니 씨발 내가 모르는 자석이 있나? 잠깐만.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참 조소하겠네. 자, 민준 몇 가지? 한 가지. 얘들아 벌써 여기서부터 막히면 안 돼. 오늘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쉽단 말이야. 알겠죠? 한 가지. 왜 한 가지야? 어디 앉든 돌려서 여기 앉을 수 있다니까요. 몇 차례 이해했지? 그지? 어디 앉든 돌려서 여기 앉는. 제가 촬영 열심히 할게요. 알겠지? 오케이. 자, 범준이까지 괜찮아? 왜? 범준이가 어디 앉든 나는 무조건 범준이가 여기 앉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 대신에 범준이가 앉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상황들부터는 다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녀석들은 그냥 다 순열처럼. 그래서 7팩 요렇게.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만 집중. 봐. 처음에 있던 이 상황은요. 범준이가 어디 앉든 정말로 돌려서 여기 앉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였는데 두 번째 상황은 범준이가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건 똑같지만 범준이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무조건 한 가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요 상황은 니네가 기준을 잡는 방법 자체가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인 거지.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관찰하면 보일 내용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면 어찌됐건 누군가 앉고 나면 걔가 무조건 기준. 그래서 걔 다음에는 다 구분이 된다. 곱하기 7팩. 자, 그럼 얘는 준수가 봤을 때 잡는 방법 몇 개? 어? 그치, 네 가지. 이해됐죠?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다 다르죠? 쌤, 여기 앉는 건요? 얘랑 똑같지. 여기 앉는 건요? 돌리면 얘랑 똑같지. 여기 앉는 건 얘랑 똑같고 여기 앉는 건 얘랑 똑같죠? 이해됐죠? 따라서 기준을 잡는 방법 자체가 4개. 자, 그리고 나면 뒤쪽은 다시 다 구분, 7팩. 보이시죠? 8 나누기 2 하면 4 나오는 거. 그지? 자, 그 다음 얘는 요거겠죠? 그래서 3가지. 그리고 나서 뒤쪽에 곱하기 7팩. 요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본 문제. 네. 8팩. 역시 좋습니다. 건방지네. 그냥 조심스럽게 넘어가도 될 부분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문제 준서 고마워. 기본 문제 3번을 보시면 지금 저 기본 문제 3번이 이 문제인 거 되죠? 그래서 비율이 1대 2대 4. 답은 5번. 되게 중요한 거라 삼각형까지 추가해 놓으시고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지? 알겠구나. 자, 우리 이런 거 고1 때 좀 많이 봤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냥 다 다른 영역이라 치자. 여기에 6가지 색깔로 색칠할 거야. 6팩이죠. 무슨 느낌인지 되지? 왜 빨간색이 뭐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다 다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오차. 영순열을 누가 제일 잘 이해했나 좀 보자. 자, 요렇게 입체 도형이 있어요. 자, 근데 요 입체 도형은 정육면체라고 치자. 그럼 정육면체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요리 보나 다 똑같은 거지? 구분이 안 가는. 여기에 색깔 6개를 칠할 거야. 6가지 색을 칠할 거야. 근데 꽤 많이 겹치겠다라는 거 정도는 느낌 와요? 그러니까 답이 6팩은 아니겠다라는 느낌 정도는 와요? 그지? 왜냐면 이렇게 보면 막 똑같잖아, 돌리면. 그지? 그래서 6가지 색으로 각 면에 한 가지 색씩 칠할 거야. 다 칠할 거고 6가지 색을. 그래서 요게 퀴즈. 내신에서 잘 나와서. 자, 그리고 발전 문제로는요. 좀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감 잡읍시다. 21번. 우리 뻔준이 23번, 4번 중에 뭐가 끌려? 23번. 오케이, 23번.
26번. 그거 3개 플러스 요거 하나. 풀어보자. 10분 있다가 물어볼게요. 21번. 자, 준수. 예? 몇 개? 120개요. 120개. 민준이. 24개. 여찬이.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태경이. 오케이. 범준이. 오케이. 동민이. 30개. 괜찮아. 144. 자, 우리 현준이. 90개. 자, 지민이. 저는 600. 600. 600. 600. 아, 600이면 720. 30. 근데 은근 지금 600 같아. 이거 나가는 거 아니야? 30에서 98번 답이 같은 게 2개가 있어야 돼. 오케이. 당신 커피 사줄게요. 답은 30. 오. 답은 30. 몰라.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요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우리 원순열 배열할 때 범준이가 이렇게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는데 내가 이거 돌아가요, 범준아. 범준이 앉고 싶은데 앉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범준이가 여기 앉았어. 여기까지 범준아 몇 개? 여기까지 한 개. 그치, 여기까지 한 개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은 느낌으로다가 내가 야, 범준아 앉고 싶은 면에 앉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범준이가 여기 앉을래요 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까지 준서 몇 개? 한 개인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한 개인 거?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할까봐 쌤, 근데 네가 노란색 집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주황색 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색깔 구분 같은 거 6개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알겠지? 잘 들어봐. 좌석이 3개가 있어. 예를 들어 좌석이 3개가 있고 3사람이 있어. 범준이한테 야, 범준아 너 앉고 싶은데 앉아 라고 얘기해서 범준이가 여기 앉았어. 여기까지 3가지죠. 그럼 너네 여기까지 할 때 쌤, 범준이가 아니라 민찬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어떤 느낌인지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건 중요치 않은 거예요. 알겠지? 자, 대신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범준이가 여기를 색칠하게 되는 순간 얘는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색깔 5개 남았죠. 근데 그 5가지 색깔 중에 빨간색을 집어서 여기다 칠할 거야. 여기까지 돼? 5가지 색깔 중에 빨간색을 집어서 여기까지 칠하는 건 몇 가지? 그렇지. 왠지 이해돼요? 왜냐면 마주보고 있는 색깔은 정말로 다르면 달라야 되는 거잖아. 여기가 파란색 칠하는 거랑 주황색 칠하는 건 다른 거잖아. 마주보고 있는 게 노란색인데. 그러니까 곱하기 5겠죠. 자, 여기가 한 가지였던 이유는 어딜 칠하든 위쪽으로 올려서 그냥 여기가 노란색이야 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위아래 칠했죠? 그럼 혹시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 느껴져요? 놀리는 거지. 내 위아래 이렇게 돌리는 거 느껴져요? 그치? 아, 그럼 얘들아 돌아가는 거니까 몇 팩? 4개를 칠하는 거니까 4팩 나누기 4, 3팩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30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어우, 훌륭하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쌤이 기준도 잡고 이런 느낌으로도 셌고 적절히 섞었죠? 그지? 근데 요렇게 봐도 돼. 얘들아 잘 봐. 자, 그냥 6팩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어떤 한 개의 상황이 있었다라고 치자. 딱 하나의 상황을 그려. 6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노란색, 그리고 마주 보는 거 뭐 빨간색, 그리고 와서 옆엔 주황색, 그리고 여기 파란색, 저쪽에 뭐 옆에는 연두색, 뒤에는 흰색 이렇게 칠했다 쳐요. 그러면 집중. 똑같은 요 세팅으로 요렇게 살짝 이렇게 엎으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중복되는 게 분명 있을 거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중복되는 게 몇 개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들어. 노란색 마주 보는 거에 빨간색 말고 다른 색이 오는 건 다른 상황이지. 그건 신경 쓰는 게 아니야, 맞지? 그럼 노란색 마주 보는 거에 빨간색은 왔다 치고, 그럼 옆에 있는 녀석에서 중복되는 건 4개 있는 거 돼요?
너네가 예를 들어 1, 2, 3, 4, 7 하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가 4가지가 있겠지. 그런데 노란색이 꼭 윗면만 있어요? 아니죠. 노란색이 칠할 수 있는 게 총 6면이지. 그러니까 6, 4, 24가 똑같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720을 24로 나누면 답은 30. 요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괜찮으셔? 네. 그래서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발전 문제 풀어보라고 했는데 개중 질문 26. 준수 맞췄어? 1이요? 어. 아니요. 좋아. 못 풀었어요. 아이 그럴 수 있지. 쌤도 근데 확통을 진짜 어려워했거든. 근데 더 개념인가? 그 책 보고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 역시 완벽. 역시 완벽한 professor. 자 봅시다. 자 어느 대학교 2학기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을 토론식 면접을 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으로 배열된 8개 의자에 앉으려고 한대요. 자 붙어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가 1명씩 세트로 앉아야 된대요. 그랬을 때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먼저 남자애들부터 앉힐 건데 근데 앉지 말고요. 남자애들이 이 바깥에 서 있게끔 합시다. 이해됐어요? 아직 안 앉힐 거고 남자애들 이 각각의 여기에 앉아봐. 일단 서 있어봐 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3팩인 거네요. 왜냐면 남자애들이 요렇게 하면 돌리면 4가지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4팩 나누기 4니까 3팩. 괜찮아? 대신에 남자애들이 이렇게 갑자리에 가서 서 있는데 남자애들이 서 있고 난 다음에는 자 여자애들도 가서 1명씩 이렇게 서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런데 봐. 맨 처음에 남자애들이 앉을 때는 돌리면 똑같으니까 원순열을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치자. 그런데 여학생이 여기 앉는 건 이제 달라지죠. 왜? 대기하고 있던 남자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자들부터는 남자 때문에 구분이 생겼지.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각각의 자리에 가서 서 있는 건 몇 팩? 그렇지 4팩이 되는 거지. 마치 의자에 번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면 얘네가 아직 안 앉았어요. 그럼 내가 남자 여자애들한테 야 이제 너네 자리 앉아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걔네가 자리가 뭐 할 수 있어? 바뀌어인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2의 몇 승? 요렇게 여러분들 처리해 주시면 된다. 괜찮으시죠? 어차피 이것만 적으면 얘들아 잘 이해 안 된다. 그죠? 경우의 수는 얘들아 꼭 풀이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지? 준수 괜찮아? 안 힘들어? 그러면 하나만 더 하자. 21조. 안 힘들다고 하니까. 꼭 개념 다시 한번 좀 복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요. 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그 개수만큼 팩으로 나눴는지, 왜 원순열은 n팩을 n으로 나누는지 단순히 여러분들 외우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좀 복습해주는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알겠죠? 자, 숙제는요. 24쪽 34번까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조금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특히나 복습을 좀 하셔야 돼. 네, 요 질문을 내일 윈터헤드한테도 할 거거든. 윈터헤드 다시 여기 가지 못해가지고. 입 닫고 있겠습니다. 윈터헤드는 내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까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끝나가지고. 누가 맞추려나? 없죠. 자, 볼게요. 지금 없어요. 뭐 하세요? 자, 최단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단 경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따가 정리하는 걸로 하고. 아마 이게
뭐 어차피 우리 대부분 다 이과들이니까 모의고사에는 엔간하면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 외 것들로도 낼 게 너무 많아. 8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요렇게 길이 좀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A에서 B까지 갈 건데 최단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당연히 최단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길은 무한계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단으로 갈 건데 이런 유형을 우리가 초딩 때라든지 중딩 때라든지 아니면 고1 때 정도까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세는 거예요. 근데 직접 셀 일이 얘들아 은근히 많아. 은근히 많고요. 근데 이게 직접 센다라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하는 건데 요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배웠던 걸 좀 살짝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여기에 1111111 이렇게 좀 적거든요. 혹시 했던 기억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자, 여기도 우리가 11111을 적는데 여기 적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여기까지 최단으로 올 수 있는 가지수예요. 이 숫자 의미가 예를 들어 A에서 출발이야.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1111이 적힌 거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1111이 적힌 건데 자, 여기에는 내가 2라고 적을 건데 그 방법, 그 이유가 이렇게 오는 한 가지랑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라 1을 더해서 2가 된겨. 그 2가 올라가 여기 있던 1이 추가가 돼. 그래서 여기 얼마? 3. 이렇게 하나 해서 2가 올라가 하나가 추가돼서 3이 올라가 1이 올라가 여기 얼마? 4. 요렇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가 5. 그냥 빨리 좀 셀게요. 여기 3, 여기 6. 요렇게 오니까 10, 15. 준서 이해되나? 안 됐죠? 안 됐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4, 여기 10, 여기 20, 여기 35. 자, 그 다음 여기 5, 여기 15, 그 다음 여기 35. 그래서 일단 70까지 이렇게 세는데 70까지 얘들아 금방 셉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세는 것도 어차피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괜찮지?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요건 우리가 처음 배웁니다.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셀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봐봐.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 길 아무거나 하나만 최단으로 잡아보면 뭐 가장 무난한 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걸 내가 좀 끊으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요? 4번 가요. 그리고 내가 위로 몇 번 가요? 4번을 가야 B로 도착을 해. 그러면 우리 준수가 봤을 때 A에서 B로 가려면 꼭 오른쪽 4번, 위 4번이어야 돼? 꼭 그래야 돼요. 자, 보시면 내가 아무 길이나 하나 잡아보면 느껴지세요? 위로 몇 번 가? 4번. 오른쪽으로 몇 번 가? 4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일로 가려면 어차피 내가 빠꾸하거나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거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걸 A라 할까? 요걸 잠깐 B라 할까? 그럼 결국 나는 라지 A에서 라지 B라고 하는 지점으로 가는 동안 A라고 하는 녀석이 총 4번 등장해야 되고요. 좀 이해되시죠? B라고 하는 녀석이 총 4번 등장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그냥 배열해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배열을 하면 뭐 이럴 수 있겠죠? A, B, A, A, B, B, A, B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배열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로 체킹이 될 텐데 살짝 짱구를 굴려보면 A, B, A, A, B A, B, A, A, B A, 뭐야? A, B, A, A, B A, B, A, A, B, B, A, B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즉 내가 얘네들을 나열한 요 배열 순서가 결국 라지 A에서 라지 B로 가는 경로 길을 안내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써도 되겠구나가 납득이 되면 됐어요. 이해하셨죠?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준아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면 길이 이뻐야 돼요. 길이 이뻐야 돼.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게. 자, 그리고 내가 왜 직접 세야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직접 세는 경우는 보통
길이 안 이쁠 때인데 좀 있어 보이게 쓰면 제한이 많을 때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내가 만약에 요랬다 치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A에서 B로 가려면 꼭 오른쪽 4번, 위 4번이어야 돼? 꼭 그래야 돼. 알겠지? 왜냐면 가는 길을 체킹을 해보면 오른쪽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라고 치면 자 보여요? 오른쪽 몇 번 가야 돼? 4번. 그리고 어차피 위로 4번.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어차피 4번을 가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봐. 약간 느낌 오시겠지만 지금 A 4번, B 4번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열을 하게 되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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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그걸 여기 길에다가 매칭을 시켜보면 B, B, B 이렇게 된다고. 즉 여기에서 상쇄됐던 길 때문에 이걸 그냥 배열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을 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쓰는 게 너네가 편하겠지. 당연히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세는 게 얘들아 계산법도 없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뭐 12,000원 이런 게 나올 일은 흔치 않잖아. 그지? 그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세도 힘들어요. 곱하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길이 지랄맞다 싶으면 그냥 세는 거야. 너네가 숙제해야 되는 문제들 중에서도 그냥 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럼 쌤이랑 딱 기본 문제 4번까지만 하고 일찍 마무리할게요. 호로로로로로. 자, 지금 거기 보시면 자, 요렇게 좀 있고 그것도 얘들아 하나만 좀 체크 잘 해놔. 자,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대요.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으로 갈 건데 자, 문제에서 P라고 하는 지점을 거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해돼요? 자, 너네가 최단 경로 문제를 풀 때 기억하셔야 될 건 거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 거치는 걸 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P를 물론 제한이 더 많으면 그냥 세는 게 나아. 제한이 많으면. 근데 문제에서 지금 현재 기본 문제 4번은 P를 거치지 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P를 거치는 걸 뺄 건데 그러면 A에서 B로 가려면 자 마무리합시다. 오른쪽으로 3번 위로 3번인 거 되죠? 그냥 세면 따라서 6팩 나누기 몇 팩? 3팩 3팩으로 그냥 우리가 세면 돼. 어차피 길이 끊어지거나 한 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P를 지나는 걸 뺄 거야. 그럼 P를 지나려면 오른쪽으로 2번 위로 1번인 거 돼요? 그러니까 3팩 나누기 몇 팩? 2팩. 자 그리고 범준이가 여자친구 만나려면 쿠밍 거쳤다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려면 오른쪽으로 1번 위로 2번 곱하기로 바통받는 거 이해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3팩 나누기 2팩. 그럼 요게 P를 거쳐서 가는 거지. 이걸 전체에서 빼주면 P를 거치지 않는 게 남겠지. 요렇게 기본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괜찮으시죠? 틀렸나? 안 틀렸어요. 괜찮? 현준이 이해되지? 옳지. 똥민이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요렇게고요. 그래서 오늘 경우의 수가 좀 할만하셨다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할만하시지 않을까. 대신에 이게 막상 개념을 듣는 거랑 문제를 푸는 게 살짝 괴리감이 좀 크거든요.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예, 근데 어찌됐건 잘 선별해서 넣고 너무 어려운 건 잘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좀 먼저 연습들을 좀 열심히 하시고 쌤 같은 걸로 좀 더 보충하시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